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오늘은 이청준님의 단편 소설 중에서 치자꽃 향기 준비했습니다. 이청준님은 1939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했습니다. 1965년 사상계의 단편 퇴원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창작집으로는 별을 보여드립니다. 소문의 벽, 살아있는 늪, 비화 밀교, 키 작은 자유인, 가해자의 얼굴, 서편제, 섬, 목수의 집 등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당신들의 천국, 낮은 대로 임하소서, 춤추는 사제, 이제 우리들의 잔을, 흰옷, 축제, 인문주의자 무소작 시의 종생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동화, 할미꽃은 봄을 새는 순례란다를 비롯하여 판소리 5마당을 동화로 풀어쓴 놀부는 선생이 많다, 토끼야 용궁에 벼슬 가자, 심청이는 빽이 든든하다, 춘향이를 누가 말려, 옹고집이 기가 막혀를 포함한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동인문학상, 한국일보 창작문학상, 이상문학상, 중앙문예대상, 대한민국 문학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21세기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치자꽃 향기. 지욱은 회사를 퇴근해 나오자 예정대로 곧 근처 술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음력 7월 보름. 음력 7월 보름이면 백중달이 돋는 날이다. 날씨가 청명해서 밤이 되면 달빛이 무척 밝을 것 같다. 지욱이 그의 친구 영진을 위해 아내의 옷을 벗기기로 한 날이었다. 일은 애당초 그 우물가의 치자꽃 때문이었다. 아내는 처음 지욱의 주문을 무슨 실없는 장난기에서 나온 농담 정도로나 알았던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려고 했었다. 당신도 주책이유.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생각한다는 일이 기껏 그런 어린애 장난질 같은 짓뿐이유. 친구 영진의 딱한 사정을 위해선 아무래도 그녀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지욱의 진지한 설득에도 그녀는 차라리 어이가 없어진 듯 멍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지욱은 이미 그녀의 옷을 벗기기로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다. 아내를 설득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두가 그 우물가의 치자꽃 향기에서 비롯된 값진 각성 때문이었다. 지난 봄 비좁은 시내 집을 팔아 제법 널찍한 강남 쪽 교외로 새 집을 한 칸 사들여 나왔을 때였다. 상수도 사정이 좋지 않은 집 뒷교 쪽에 지하수 펌프가 하나 박혀 서 있었는데 그 펌프 우물가에 서울에선 부나 초로나 볼 수 있는 남도 치자꽃 나무 한 그루가 정원수로 심겨져 있었다. 겨울 일기가 따뜻한 남도 지방의 식물을 전 집주인이 잘못 정원수로 옮겨 심어 놓은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전번 집주인도 그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햇볕이 좋은 우물 쪽에다 바람막이까지 따로 만들어가며 특별한 정성으로 나무를 가꾸어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혹은 또 남쪽 어디쯤에서 이미 꽃눈을 맺은 뒤에 그 치자나무는 이른 봄철쯤 뒤늦게 그 집 뒤뜰로 자리를 옮겨 심겨졌을 수도 있었다. 지욱은 어쨌거나 그땐 별로 그런 일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치자나무는 남쪽에서밖엔 꽃을 피우지 않는 건데 아마도 그 나무에선 꽃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던지 지욱은 그저 그런 치자나무가
한 그루 거기 심겨져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무심히 지나치곤 했을 따름이었다. 전번 주인이 굳이 나무를 파가려고 하지 않은 걸 보아도 역시 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나무인 듯만 싶었었다. 한데 그게 오해였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시일이 얼마쯤 지나다 보니 뜻밖의 그 나뭇가지들 끝에서 수많은 꽃눈이 맺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꽃눈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초여름의 더위가 시작되던 6월 하순경의 어느 날 밤 마침내 그 어둠 속에서 집안을 온통 진동시키는 꽃향기와 함께 밤 빨래처럼 새하얀 유백색의 꽃잎들을 환히 펼쳐 물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자 지욱에게선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여자의 냄새가 그의 코끝에서 문득 되살아온 것이었다. 치자꽃 향기에 여자의 냄새가 묻어온 것이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냄새였다. 아내에게서조차 까마득히 잊혀져 온 냄새였다. 지욱은 그날 밤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아내의 알몸에서 그 냄새의 정처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내의 몸에서는 역시 냄새의 정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여자의 냄새는 치자꽃 향기 속에 살아있을 뿐이었다. 여자의 몸이 너무 가까우면 그 몸에서는 이미 여자의 냄새가 사라지게 마련이었다. 지욱이 아내의 몸에서마저 황홀한 냄새로 그를 취하게 하던 꽃향기를 잃게 된 것은 그녀가 너무 그의 곁에 가깝게 있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지욱은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리가 있는 법이지. 언젠가 친구 영진이 그에게 한 말이었다. 마흔이 가깝도록 장가를 들지 않고 있던 영진이 어느 자리에선가 그 사연을 추궁당하자 자신이 장가를 들지 않는 이유가 마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치기 싫어서이기라도 하듯이 힘들이지 않고 짓거려댄 소리였다. 지욱으로서도 제법 수긍이 가는 말이었다. 지욱은 일단 아내의 몸에서 그 치자꽃 향기를 단념했다. 잠시 동안 아내를 떠나 그녀와의 필요한 거리를 마련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꽃향기의 정체를 여자의 숨은 냄새를 찾아볼 계획이었다. 아름다운 것에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리가 필요한 법이니까. 아내와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런 소리를 짓거린 영진을 구실로 내세울 생각을 한 것은 그러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아내가 마침내 그의 진심을 이해해 준 것 역시도 지욱으로선 더없이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이건 물론 무리한 부탁인 줄 알아요. 남의 남자 앞에 제 계집의 옷을 벗어 보이게 하고 싶은 얼간이 같은 사내가 어디 있겠소. 당신도 물론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테고. 하지만 그 친구 사정이 하도 딱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가 없구려. 증세가 여간만 심각해야 말이지. 마치 약기가 떨어져가는 아편쟁이 몰골이라니까. 그야 듣기에 따라서는 무슨 그런 망측스런 병이 다 있나 싶기도 할게요. 나도 처음엔 그저 어이없는 헛웃음만 나왔으니까. 하지만 병이 그렇게 병 같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심각할 게 아니겠소. 어떻게 보면 여자들 입장에선 외려 가상스런 질병인지도 모를 일이지 뭐요. 여자들에 대한 동경과 아름다운 환상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장가도 들지 않고 혼자 버티는 일이 여간만 고마운 일이겠소. 그게 하필 몹쓸 버릇으로 굳어진 게
흉어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런저런 사정 다 알고 있는 나까지 모른 척 해버리고 지낸다면 작자의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요. 어떻게든지 한 달에 한두 번은 벗은 몸을 엿봐야 견딘다지 않소. 이번엔 벌써 1년 가까이나 기회를 못 얻었다니 위인의 꼴이 어떻게 되어 지내겠소. 못된 불안당에게 담 넘어 눈 도둑질을 당한 셈 치고 당신이 한번 넌지시 기회를 만들어 주어 보구려. 그게 바로 내 친구 하나 살리는 일이요. 게다가 당신은 그 친구를 알지도 못한 터이니 특별히 마음에 걸릴 것도 없는 일 아니요. 아내는 마침 그 영진이란 친구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지욱은 더욱 그를 팔기가 쉬웠고 그의 증세를 마음대로 꾸며댈 수 있었다. 지욱의 끈덕진 설득에 못 이겨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한 아내는 그러나 여전히 기분이 썩 내키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렇더라도 별로 곱지도 않은 알몸을 어떻게 남의 남자 앞에 함부로 벗어 보이느냐고 그의 아내는 아직 자신의 몸매가 곱지 않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아내의 몸에서 아마 그 치자꽃 향기를 잃어버린 다음부터나 그렇게 느껴진 일이겠지만 지욱은 아닌 게 아니라 그녀의 몸매가 곱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달빛이 내리는 날을 기다려서 그 달빛을 빌려 그것도 울타리에서부터 우물까지의 상당한 거리를 두고 행해질 일이니 그녀의 몸매가 곱고 안 곱고는 자세히 살펴질 수가 없을 거라고 설득을 계속했다. 그런 거리, 그런 달빛 아래서라면 굴곡이 다소 거친 그녀의 몸매가 오히려 아름답게 돋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녀의 자존심을 은근히 축혀 세워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친구 영진에겐 그냥 울타리 너머 어둠 속에서 눈요기만 잠시 끝내고 돌아가게 할 테니까 지욱이 근처 술집 같은 데서 그 영진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굳이 누구에게 옷을 벗어 보인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이 그저 약속된 시각에 여느 여인들처럼 우물가에서 잠깐 달빛을 받으며 밤 목욕을 끝내고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된다고 거듭 다짐을 주었다. 하니까 그녀는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어느 날 마침내 생각을 바꾸었다. 그런 목욕이 굳이 달빛이 내리는 밤이어야 한다면 날씨가 좀 더 더워진 7월쯤이 어떻겠느냐는 정도까지 마음을 훨씬 누그러뜨리고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지욱이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 치자꽃이 피어 있을 때라야만 했다. 그 초여름의 싱그러운 달빛 속의 치자꽃 냄새만이 지욱에겐 진짜 여자의 냄새였고 아내의 냄새였다. 지욱은 영진의 딱한 사정을 빌려 막판 설득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렇듯 간곡한 설득 끝에 그의 아내는 결국 그 남편의 불행한 친구를 위해 마지못해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뜻밖일 만큼 선선히 마지막 결심을 해주었고 그리하여 그녀의 값진 노력을 보탤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기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아내가 목욕을 나오기로 되어 있는 9시가 아직은 1시간도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욱은 이제 그쯤에서 자리를 일어섰다. 시간이 늦어 허둥대기보다는 1-20분쯤 미리 집 근처까지 길을 당도해 두는 것이 안전할 터이었다. 술집 문을 나서고 보니 2시간 가까이나 혼자 마셨던 술이 어지간히 취해 올랐다. 알랄한 기분으로 그냥 버스를 올라타 버렸으나 술집에서부터의 어수선한 상념들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어지럽혀 댔다.
저녁에 있을 일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이날따라 그 어렸을 때부터의 치자꽃에 대한 기억들이 때도 없이 마구 지옥을 들뜨게 해왔다. 그것은 물론 친구 영진의 증세와도 깊은 상관이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턴가 이미 지육 자신에게서조차 서서히 영진의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었다. 지육은 마침내 그 끈질긴 상념들의 자신을 내맡겨 버린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아버렸다. 영진이 그 치자꽃 향기를 처음 만난 것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의 고향 마을 밤 우물가에서였다. 그 무렵 영진의 고향집 아래채에는 그의 누님 또래 동네 처녀들이 밤 숯방이 차려져 있었는데 영진의 누님과 동네 처녀들은 밤 술을 잘 놓지 않는 여름철에도 늘 그 방에 모여 자면서 온갖 장난질을 꾸며내곤 하였다. 그 중에도 그녀들이 특히 즐겨하는 장난질이 밤 우물 목욕이었다. 날씨가 그리 덥지 않은 날 밤이라도 사람들의 눈길이 뜸해진 자정녘이 가까워 오면 처녀들은 일제히 동네 우물가로 숨어나가 키들키들 웃음을 죽이면서 밤 목욕을 즐겼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직 초등학교 4, 5학년짜리 꼬마둥이에 불과했던 영진은 그 짓궂은 밤 목욕꾼들에게 끌려나가 우물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어둠 속에 숨어 사람들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를 감시하는 파수꾼 노릇을 해야 했다. 그렇듯 파수꾼까지 내세워 가면서 그녀들은 오히려 달빛이 밝은 날 밤이면 더욱 극성스럽게 그 밤 목욕을 즐기곤 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 영진 역시 그 밤 달빛 속의 파수꾼 노릇이 그닥 싫지가 않았었다. 희부연 어둠 속으로 혹은 뽀얀 달빛 속으로 환각처럼 어른거리는 여자들의 흰 알몸을 지켜보는 일이 영진에겐 공연히 부끄럽고 몹쓸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우정 몸을 감추고 동네 처녀들의 알몸을 훔쳐보고 있는 듯한 그 불안스런 조바심을 쉽게 떨치고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눈알이 아프도록 우물가의 알몸을 쫓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를 잔뜩 죽여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던가 영진은 문득 그 우물터 근처에서 이상한 꽃 향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꽃 향기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냄새의 정체를 알아냈다. 우물터에서 한참이나 더 마을 쪽으로 올라간 언덕 위에 하얀 치자꽃이 만발해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 더 밝은 밤이었다. 그렇듯 달빛이 밝은 밤엔 우물가 처녀들의 키들거리는 웃음소리도 여느 때보다 조심성이 훨씬 덜했다. 달빛은 여인들의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여인들에게 옷을 벗게 했고 치자꽃 향기는 다름 아닌 그 여인들의 몸 냄새였다. 하여 영진은 이후 한동안 그 달빛으로 하여 더욱 은은해진 치자꽃 향기 속에 숨어 그녀들의 웃음소리와 뽀얗게 흰 알몸을 계속 넋을 놓고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영진이 그 시절 벌써 그 치자꽃 향기에서 여자의 몸 냄새를 함께 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여자들의 알몸에서 그 치자꽃 향내를 맡았던 것도 물론 아니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훨씬 더 뒷날의 일이었다. 영진이 진짜 여자의 알몸을 제대로 훔쳐 엿본 건 그러니까 아마 그 서울의 아현동 시절 그의 2층 하숙방 창문 뒤에서였을 것이다. 대학교 시절 아현동 뒷골목 영진의 2층 하숙방 창문 아래로는 미음자 모양의
조그만 한옥 뒤뜰 한 곳이 환히 내려다 보였다. 그 무렵 영진은 가끔 머릿속이 멍해질 때면 버릇처럼 그 창문 아래로 한옥의 뒤뜰을 멍청하게 내려다보고 앉아있을 적이 많았다. 비가 몹시 심하게 내리던 어느 여름날 아침이었다. 영진은 웬일인지 학교가 가기 싫어 이날도 수업을 빠진 채 그 창가에 붙어 앉아 멍하니 빗줄기만 내다보고 있었다. 하숙생들이 모두 서둘러 방을 나가버린 집안은 온통 창밖을 스치는 빗소리뿐 오히려 엉뚱스런 상호의 정적이 짙게 고여들고 있었다. 창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한옥 쪽에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는 기미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참쯤 되어서였을까 그 미음자형 한옥의 뒤뜰 쪽에 문득 기이한 일이 일어나 있었다. 22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 아이 하나가 그 뒤뜰 시멘트 대돌 아래에 망연히 빗줄기를 맞고 나 앉아 있는 것이었다.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의 여자였다. 전부터 가끔 얼굴을 본 일이 있는 그 집의 가정부 처녀 아이였다. 주위가 조용해진 틈에 뒷곁으로 혼자 빗물 목욕을 나온 모양이었다. 잠깐 눈길을 비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빗물로 몸을 씻는다든가 우물물을 퍼올려 몸에 끼얹는다든가 하는 일도 없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견히 사지를 풀고 나 앉아 있었다. 앞집 유리창가에 가끔 사람의 눈길이 스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으련만 그녀는 그 영진의 눈길조차 전혀 아랑곳을 않고 있는 눈치였다. 숨소리를 죽여가며 제 풀에 긴장한 것은 오히려 유리창가에 숨어선 영진 쪽이었다. 그때 영진은 그 뽀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는 세찬 빗줄기에 갇힌 여인의 알몸에서 이상스런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었다. 그는 그 세찬 빗줄기 속으로 여자의 알몸에 어려든 뽀얀 달빛을 본 것이었다. 그 달빛의 정적을 본 것이었다. 그리고 어디선지 그녀의 알몸을 맴돌고 있는 정체 모를 웃음소리와 치자꽃의 짙은 향기를 다시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영진은 버릇처럼 그 창가에 눈길을 숨기고 앉아 무심스레 비를 기다렸고 그녀의 벗은 알몸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치자꽃의 향기를 기다렸다. 그야 한번 여자의 벗은 몸을 엿보고 난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재빠른 버릇이 되어버리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던가. 어쨌거나 아내에겐 모두가 그렇듯 영진의 경험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더러는 일부러 아내에게 빠뜨리고 지나간 대목이 있었던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 하지만 아내에겐 대개 그런 식으로 병을 얻어 길러온 영진의 사정이었다. 그리고 이젠 지육 자신에게서마저 그런 식으로 사정이 딱해져 있는 영진의 몰골이었다. 마흔이 가깝도록 결혼도 못하고 지내는 영진. 그 무기력하고 비들비들한 영진의 몰골을 생각하면 그에겐 사실 그 비슷한 내력 같은 것이 숨겨지고 있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아내의 옷을 벗기기로 작정한 것이 애초 그의 그런 표정에서부터 암시를 받은 생각이었고 그 자신이 또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리가 필요한 법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은근히 충동질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장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도 없이 그의 모든 이야기들을 영진의 것으로 회상해 내는 데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고 있는 편이었다. 그리고 영진에게 스스로 그런 내력을 점지해주고 그것을 짐짓 믿어버리려 해온 지욱이었다. 모든 건 그 영진을 위한 일로 되어 있었다.
가엾은 영진, 불행한 친구. 하지만 역시 영진으로서는 그 치자꽃 향기를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욱 자신밖에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았을 때도 그는 아내의 알몸에서 조급하게 그 치자꽃 향기부터 찾아 헤매었다. 아내의 몸에는 기대했던 대로 그 짙은 치자꽃 향기가 물큰하니 묻어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몸은 언제나 그 눈부시게 뽀얀 달빛에 젖어 있었다. 지욱은 밤마다 그 달빛에 젖은 아내의 몸에서 밤 치자꽃 향기를 맡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다. 아름다운 것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리가 필요했던 것일까? 지욱이 아내와의 사이에서 바로 그 필요한 거리를 잃어버린 탓이었는지 모른다. 어느 때부턴지 지욱은 아내의 몸에서 그 달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치자꽃 향기도 함께 사라져버린 아내였다. 아내의 몸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된 것은 아내의 몸엔 이미 그 달빛과 꽃향기가 깡그리 사라지고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지욱이 종점 근처에서 버스를 내렸을 때는 시간이 8시 40분 가까이 되어 있었다. 8시 반을 넘고부터는 재빨리 저녁 어스름이 짙어져 가고 있었다. 어스름이 짙어질수록 달빛은 점점 더 밝고 투명하게 여물어 갔다. 여름철로 들어섰다곤 하지만 달빛에 젖기 시작한 교외의 밤 공기는 가을처럼 정겨롭고 유기스러운 데가 있었다. 모든 것이 알맞은 밤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조금 이른 듯 했다. 전부터 눈여겨보아두었던 주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친구 영진을 집으로 보내놓고 그를 기다리는 곳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다. 지욱은 좀 더 시간을 끌어댈 겸하여 그 집에 잠시 들러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점을 찾아 들어가 술잔까지 앞에 하고 앉아 있으려니 그는 이제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짐짓 자신을 더욱 긴장시키며 초조한 눈길을 자꾸 출입구 쪽으로 던져보내기까지 하였다. 영진은 물론 나타날 리 없는 사람이었다. 그에겐 이날 밤 일을 귀띔조차 건네지 않았으니까 집에 데려갈 일이 없고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이젠 기회가 오더라도 그럴 수 없겠지만 아니 애초부터 그래서는 되지가 않을 일이었다. 회사 앞 술집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오랜만에 위인을 불러내어 잡담이라도 좀 나누다 보낼까 싶었지만 이날은 그러기도 쑥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러나 술잔을 거듭해 갈수록 지욱은 어느새 그 영진을 곁에 불러 앉혀놓은 기분이었다. 그렇듯 이날 밤엔 아무래도 그의 도움이 좀 더 필요했다. 시간이 되어 마침내 지욱이 자리를 일어섰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일어선 것은 친구 영진 쪽이었다. 지욱은 여전히 그 술탁 앞에 주저앉아 영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니까 지욱은 이제 그 영진의 눈과 마음으로 남의 아내의 벗은 몸을 엿볼 작정이었다. 길거리를 나서고 보니 그는 가슴까지 제법 두근거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물러설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었다. 이 기회를 놓쳤다간 그는 영영 죽은 목숨이었다. 친구가 그를 위해 마련해준 고마운 기회였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밤이었다. 글쎄, 제 아내의 알몸을 친구에게 엿보게 해주는 녀석의 고마운 우정이라니. 그는 짐짓 눈물겨운 심경이 되어 그의 집 쪽을 향해 조급하게 발길을 서둘러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만큼 그의 집 울타리가 다가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서서히 발소리를 죽여 그림자처럼 조심조심
뒷곁 우물 쪽 울타리 아래로 몸을 숨겨 들어갔다. 아내는 과연 약속했던 대로 벌써부터 밤 목욕을 시작하고 있었다. 고즈넉한 달빛에 젖고 있는 교회의 밤 정적 속으로 이따금 아내의 물 끼얹는 소리가 자르륵 자르륵 무슨 흐느낌 소리처럼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넘어오고 있었다. 지욱은 뱃속까지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나지막한 자세로 울타리 넘어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는 역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우물곁 치자 꽃나무 곁에 뽀얀 달빛을 받고 서 있었다. 달빛에 젖은 아내의 알몸은 짐작했던 대로 그 색감이나 곡선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 보였다. 물을 끼얹을 때마다 잠시 달빛에 번들거리는 어깨축지 근처를 제외하고 나면 그녀의 몸은 이상스럽도록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몸 전체로 그 달빛을 빨아들였다간 형광물처럼 서서히 다시 피부로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별로 물을 자주 끼얹는 것도 아니었다. 물도 끼얹지 않으면서 그녀는 그냥 온몸으로 달빛을 빨아들이며 입상처럼 무견한 자세로 환한 밤 치자꽃을 향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듯 이따금 한 번씩 그 번쩍거리는 달빛을 향수처럼 어깨에서 조용히 씻어내리곤 할 뿐이었다. 지욱은 비로소 그 아내로부터 훈훈한 치자꽃 향기가 코를 찔러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론 밝은 달빛으로 하여 더욱 흐드러져 보이는 그 샘가의 치자꽃으로부터였을 터였다. 하지만 지욱에겐 그게 또한 여인의 밤 냄새였다. 그는 이제 그 아내의 벗은 몸에서 그것을 맡고 있었다. 그 아리도록 훈훈한 꽃향기가 지욱의 폐부 깊이 스며들어와 그의 의식을 서서히 마비시켜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다. 울타리 너머 그의 아내가 비로소 그녀를 엿보고 있는 사내의 숨은 눈길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그녀에게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몸짓이 나타났다. 우물가 시멘트 바닥 위로 서서히 자신의 벗은 몸을 주저앉힌 아내는 한 팔을 뒤로 돌려짚고 두 다리를 비스듬히 세워 뻗은 자세로 다시 그녀의 양쪽 가슴을 호소하듯 둥그렇게 치솟아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검은 머리채를 뒤로 내뻗은 한쪽 팔을 따라 길게 아래로 내려뜨려 묘하게 수줍고 유혹적인 자세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저녁 냉기도 잊은 듯 한동안이나 조용히 그러고 앉아있더니 이윽고는 남은 한 손으로 천천히 물바가지를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우물물을 흘려 붓기 시작했다. 비스듬히 늘어뜨린 머리 위에서부터 어깨축지로 그녀는 게으름에 겨운 동작으로 조금씩 그렇게 물을 흘려 붓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몸 동작으로 그 물줄기를 몸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듯 그때마다 반쯤 올려 세운 두 다리를 번갈아 가며 꼬아댔다 풀었다 하고 있었다. 무슨 어린애들 복원 체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통난 아이의 투정기처럼도 보이는 그런 이상스런 몸짓이었다. 하지만 그렇듯 대담스런 노출이나 몸짓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에는 여인들 특유의 은밀스런 수줍음과 교묘한 유혹의 눈짓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기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지금 그 울타리 너머 사내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얼굴도 모르는 사내에게 짐짓 그런 부끄러운 몸짓으로 은밀스런 유혹의 손길을 뻗쳐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욱은 어쨌거나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어졌다.
터무니없이 이마에선 땀방울이 솟고 있었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눈에서는 이상스런 열기까지 돋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짙은 치자꽃 향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주위를 온통 진동해 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짓에 수줍음의 빛이 더해가면 갈수록 치자꽃 향기는 지옥을 더욱 못 견디게 주위를 진동해 왔다. 어디선가 여인이 숨을 죽이며 키들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러자 지옥은 마침내 스스로 울타리를 떠나고 말았다. 자르륵 자르륵. 아직도 물소리를 그치지 않고 있는 그녀를 남겨둔 채 이번에는 발소리를 죽일 필요도 없이 울타리 가에서 몸을 돌리자마자 재빨리 달빛 속을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주문한 일이라곤 하지만 그 남편에겐 조금도 미안해하는 빛이 없이 남의 외간 남자에게 그토록 정성껏 옷을 벗어 보이고 있는 아내의 심사가 갑자기 얄밉고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지욱이 다시 주점으로 달려가 술 한 되를 더 비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녀도 벌써 오래전에 밤 목욕을 끝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가벼운 밤 화장까지 끝내고 나서 얇고 부드러운 잠옷바람으로 그녀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욱을 보고도 여전히 그 남편에 대한 미안스러움 같은 것은 엿보이지 않았다. 새삼 웬 수줍음기 같은 것을 머금은 눈초리로 말없이 지욱의 표정을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행복스러운 비밀이라도 지닌 여자처럼 스스로 조용히 귓불이 붉어지고 있었다. 지욱 역시 그 아내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술집을 나서면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온 보람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아직도 아내를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 들어와 남의 여자를 곁에 한 사내처럼 기분이 서투르고 어색하기만 했다. 술집을 나설 때 지욱은 여전히 그 술탁 앞에 남의 아내를 엿보고 돌아올 친구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자신을 남겨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뒤늦게 남의 아내를 범하고 싶은 은밀스런 심사 속에 다시 집을 찾아 들어온 것이었다. 지욱에겐 묘하게 아직 그 편이 더 익숙한 기분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역시 남의 집을 찾아든 외간 남자였고 그녀는 그의 친구의 아내였다.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지욱 쪽에서도 이젠 그 여자가 부끄러웠다. 무엇보다도 여인에 대한 그의 기분이 어색하고 서투르고 부끄러운 만큼 지욱은 몸짓까지 터무니없이 조급해졌다. 뿐만이 아니었다. 아내는 이날 밤 모처럼만의 두 사람 간에서도 여전히 그 은밀스런 수줍음기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뽀얗게 부드러운 달빛이 젖어든 그녀의 몸뚱이는 그 은밀스런 육신의 굴곡과 수줍음 속에서도 서서히 부드러운 열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알 수 없는 외로움기 같은 것이 말끔히 거쳐나간 아내에게선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그녀의 치자향 몸 내음이 다시 짙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물가의 치자꽃 향기가 아직도 그녀의 몸에 묻어 배어 있었다. 그 그윽한 치자꽃 향기가 이윽고 오랜만에 다시 두 사람의 밤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다. 치자꽃 향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